자, 오늘은 이제 그 1월 1일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소식들이 들려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바이낸스에서 그 펌프 앤 덤프가 나왔습니다. 브로콜리라는 BNB 민코인인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원래 사람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새벽에 나왔거든요. 오늘 새벽에? 5시? 요즘에는 새벽에 변동이 없길래 저는 그냥 잤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만약에 깨 있었으면 분명히 저도 여기에 트레이딩이 좀 참여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작은 시가총액의 민코인을 어 이제 덤프가 된 건데 그게 한 1000%가 펌프 덤프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BNB 기반의 그런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걸 브로콜리를 딱 집어가지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의 펌프 덤프로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변동은 있기는 하네요. 특히나 BNB 쪽에. 해커가 그 마켓메이커 고래 계정을 탈취를 해서 해커가 이제 롱 포지션을 브로콜리를 잡아두고 마켓메이커 계정으로 시장에서 매수해서 그리고 덤핑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스위칭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가설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코인 쪽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마켓 메이커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한다. 분명히 그 시간대가 뭐 5분 만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2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떨어졌는데 이거는 해커가 탈취한 마켓 메이커 지가 계정으로 시장에 펌핑하는 그런 유동성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심증이 있었고 추정을 했는데 조사 결과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게 아니면 뭐냐? 실제로 어떠한 그 계정 주인이 이렇게 펌프 앤 덤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익명의 자본가가 장난질을 한번 시원하게 한 거다.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요놈 때문에 활기가 잠깐 돌았긴 했어요. 새벽 구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브로콜리 때문에 현물 거래량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많이 생기기도 했고 같은 계열의 이제 BNB 코인들도 움직이기도 했고 어 저는 근데 이런 식의 움직임은 그렇게 좋게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거대한 움직임이 있기 전에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게 저는 폭락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갈 거였으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천천히 한 2주 정도의 순환 펌프 사이클을 두고서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를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거는 뭔가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시그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근데 이런 변동성이 있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도 않아요. 변동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근데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힘싸움들이 있는 것 같네요. 특히나 이게 바이낸스도 바이낸스인데 그 덱스 쪽에서도 그 가격 펌프를 같이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소식이 떴습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소식이에요. 너무 중요한.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골드가 있잖아요. 지금 국내 거래소에 테더골드가 상장을 했어요. 테더골드가 뭐냐? 이거 골드를 토큰화한 거거든요. 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실물자산 토큰화라고 하거든요. 리얼 월드 에셋. 음. 이거 맞나? 리얼 월드. 실물 자산 토큰화. 그러니까 기존의 종이 앞에 기존 달러를 담보로 토큰화를 한 게 바로 USDT, USDC, USD1이 되는데 준비금의 100%가 USDC, USD1은 달러랑 이제 채권 미국채예요. 미국 달러랑. 근데 USDT는 조금 합성 자산이 섞여 있긴 한데 그래도 한 70% 정도는 차지를 합니다.
준비금이. 그래서 실물 달러를 토큰화를 디지털 달러로 토큰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골드를 가지고서 토큰화를 한 게 대표적으로 테더 골드 같은 게 있거든요. 이 테더 골드는 이제 테더사에서 그 보유 중인 골드를 가지고서 토큰화돼서 유동성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골드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 가격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간접적으로 금을 살 거면은 그 무거운 금덩이를 사는 것보다도 그 디지털 골드를 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거는 그냥 지갑에 보관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것들을 테더사에다가 금을 되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되찾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냥 토큰 가지고 있다가 그냥 변동성에 이런 것들 그 움직이고 좀 편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실물 골드를 예를 들어 1억이나 10억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고 있는 것보다 그거 좀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토큰화된 골드를 사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보통은 이제 그 실물을 또 들고 다니기 힘들면은 이렇게 지갑에다가 테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골드 토큰이라든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디지털 골드가 비트코인의 대결 구조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만약에 지금 달러 인덱스 DXY가 이거 올라가면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 DXY가 지금은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떨어지긴 했는데 달러 프리미엄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여러 다른 나라들이 그나마 좀 혜택을 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달러의 프리미엄이 떨어지니까 달러 가격이 좀 싸진 거거든요. 근데 물론 달러 가격이 싸졌어도 환율이 좀 요동치는 곳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이란의 리알 같은 곳들은 전쟁 이후에 그 석유 수출에 그런 것들이 막혀 버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그냥 박살이 나고 있고,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은 곳들은 바트가 있거든요. 그 USD 바트 태국 그 화폐죠. 바트를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바트를 적게 가지고도 달러를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앞으로 올라가는 일은 사실 거의 이례적으로 드물 거거든요. 왜 드무냐?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일은 드물 수도 있어요. DXY가.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이후에 미국의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죠. 미국의 금리가 싸다 보니까 달러를 들고 있으면 이자도 낮고 이것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심리가. 그래서 달러에 이제 이자가 낮으면은 그거 대신에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거나 좀 이자가 괜찮은 높은 곳들의 화폐로 갈아타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나왔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의장이 해임되거나 아니면 사임을 하거나 어쨌든 다른 이제 인물이 교체가 됐을 때는 그러더라도 미국의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기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달러 인덱스가 높아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는 상황이 딱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 트렌드는 지금 전쟁 중이죠. 군사력이 강한 나라의 화폐로 돈이 몰리는 상황은 3차 세계대전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이 강하고 이 전쟁의 영향을 그나마 좀 덜 볼 만한 나라들의 화폐로 이 자본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만약에 동북아시아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위안화가 됐던 대만 달러가 됐던 원화가 됐던 이런 것들 대신에 달러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저 밑에 있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전쟁에 영향이 없는데
군사력이 없으면 이건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거나 없더라도 군사력이 무조건 세야지만 화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냥 기본이 되는 거는 그냥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위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달러 인덱스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달러 인덱스랑 크루드 오일 에너지 가격이랑 올라가는 상황이 결국에는 동북아시아밖에 없어요. 지금 그 트리거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이 테더골드,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전자산 하면은 달러도 있겠지만 안전자산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코인 하는 사람들 말고는 코인 비트맥시들은 비트코인을 찾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금을 찾거든요. 근데 여기서 접근성이 더 편해진 게 이 테더골드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골드 쪽에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독보적으로 국내로만 따졌을 때는 비트 쪽으로 쏠리거나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실제로 골드를 토큰한 디지털 골드인 테더골드가 상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비트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적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가 되냐? 만약에 그날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랑 테더골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놈 두 개는 디커플링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파란색이면 파란불이면 이게 종가 이게 전일 대비 하락하면 파란불인 거죠. 테더골드는 빨간색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빨간색이 되는데 여기 플러스 USDT, USDC, USD1까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USD1, USDC, USDT 이렇게.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과도 같은 그런 금융시장의 위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위기 상황, 이런 이 정세가 위태위태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떠한 자산의 흐름들이 나타날지를 봤을 때는 보통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유일했는데 그 유일한 자리에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을 했고, 스테이블 코인 테더나 USDC나 이런 것들이 상장을 했고, 거기다가 갑자기 골드 토큰화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오히려 수요가 적어질 수도 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영향력이 엄청날 거거든요. 국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한국이. 코인 투자자들 중에서 중국이나 한국이. 그래서 이 테더골드가 등장을 하는 거는 앞으로 나타나는 뭔가의 급변 사태가 있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 쪽에 수요가 쏠리는 것보다는 디지털 골드인 테더골드 쪽으로 쏠리는 상황들에 대한 뭔가 예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건데, 저는 이런 식의 차트를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 이런 식의 차트 본 적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의 수렴의 끝자락이거든요. 이제 거대한 추세가 변동이 나올 때가 됐어요. 큰 변동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시원시원하게 그냥 하나만 볼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는 둘 다 가능하긴 한데, 저는 만약에 지금 이 테더골드가 상장한 상태에서 골드가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쏠리는 상황에 디커플링으로 비트코인이 폭락을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대다수는 78,000달러가 마지노선이라고 하겠지만 78,000달러 자체를 오히려 그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점이 아니고 78,000달러가 아니고 어디까지만 한 65,000? 65,000.
근데 여기서 바로 끝날 건 아닐 것 같고 여기서 또 이제 횡보를 하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5만 달러대 초반까지 그리고 바닥 한번 찍고 근데 이때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때부터가 오히려 78K나 87K 정도를 한 번에 터치하는 숏 스퀴징이 센 거 하나가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근데 결국 떨어질 것 같아 그냥 결국 떨어지는 빔이다. 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아마 45,000달러까지 움직였을 때는 분명한 건 이제 48,000달러 다 항복 선언을 할 거고 지금 보여줬던 브로콜리 같은 이런 펌프 앤 덤프가 나중에 비트코인 쪽에서 한 60% 70%짜리 쇼 스퀴징 빔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건 다 떨어졌을 시점에 이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솔직히 좀 가능성은 희박하긴 해요.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선물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7만 8천 달러 선쯤에서 멈추다가 그러니까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오려면 뭔가 엄청난 이벤트가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요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요런 식. 그러니까 엄청난 뭔가가 필요하긴 한데 요런 식. 아주 빠른 빔. 이거는 진짜 선물러들만 타겟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건. 요런 식. 요 주황색. 그러니까 이 주황색은 어떤 거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어떠한 뭔가의 국가 단위의 수요가 발생해야 돼요. 이게 이 정도는 국가 단위의 수요가 필요하다. 저는 이거 유력한 확률로 러시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 이게 나오려면 겨울에 나와야 돼요. 겨울이잖아요. 러시아가 갑자기 이례적으로 이전에 루브라를 가지고서 루브라를 BTC로 루브라가 아니고 루브라로 이제 천연가스나 에너지 결제 받겠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화폐 가치 떨어졌던 적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루브라로 그래서 회복을 했잖아요. 화폐 가치가 수요가 생겨서 이게 아니고 이거를 막 갑자기 뜬금없이 러시아가 겨울이에요. 겨울에 나타나야 돼 이거는. 천연가스라든지 크루드오일 같은 거 결제하려면 마치 트럼프 대통령 샤라웃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결제. 그러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미친 듯이 증가하고 물론 다시 제자리는 갈 거예요. 근데 증가는 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이러면 주황색. 이러면 주황색. 이것도 가능성은 있다. 어차피 지금 구간대에서 사실 이런 움직임은 진짜 말 그대로 얼마 전에 나왔던 숏 스퀴징처럼 진짜 말 그대로 선물 스퀴징을 위한 세력들 간의 싸움이 되겠죠? 말 그대로 세력들 간의 전쟁. 음. 우리는 이 개미들은 개미답게 이들의 전쟁에 그 전쟁을 구경하거나 아니면은 뭐 참전한다면은 잘 편승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USD 루브라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제가 방금 그려드렸던 이 차트가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수요가 생겼다가 반대로 봐야겠다. 루브라 USD로 봐야겠네. 수요가 생겼다가 금방 이제 제자리가 돌아오는 스퀴징. 자, 이런 거. 이제 덤프를 했지만은 아주 빠르게 스퀴징으로 말아 올리고서 이때 이제 루브라로만 결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덤프 앤 펌프죠. 이번엔 펌프 앤 덤프가 아니고 덤프 앤 펌프. 근데 덤프 앤 펌프로 갈 거면은 78,000원 선까지 이왕이면은
그게 아니고 롱을 다 죽여버리고 갈 수도 있고 범프앤 덤프면 이거 주황색을 조금 수정을 하면 이건 그냥 뭐 대략적으로 78,000으로 그렸는데 뭐 이왕이면은 뭐 덤프앤 펌프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더 갈 수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롱청산빔을 만들어내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막 5만 달러 갔다가 10만 달러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얼마 전에도 그 플래시 크래시가 정말 그 정도 갔다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XRP 같은 것도 보시면은 플래시 크래시로 3달러짜리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 3달러가 1달러 갔다 왔거든요. 1.3달러? 한 70% 떨어진 거예요. 70%. 이것처럼 만약에 비트코인에서 70%까지는 아니겠지만은 88,000원에서 한 50%만 해도 44,000달러거든요. 이렇게 플래시 크래시로 그냥 롱 다 청산시키고서 갑자기 좀 말아 올리는 타이밍에 러시아에서 루브라로 갑자기 우리 비트코인 옛날에 루브라로 받은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의 미친 움직임도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그림이고 주황색은 최근에 이제 실버라든지 이런 것들 은행들 그 기관들도 공매도 하면서 이런 것들 스퀴징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쇼 청산이. 그래서 미국계 은행 중에서 파산한 지금 파산까지는 아니고 이 공매도가 청산돼 가지고 엄청난 자금 손실을 입고 있는 그런 은행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 재미를 봤던 이제 이런 그 기관들끼리 싸움이죠. 이제 약간의 비트코인 쪽에서도 굳이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약간의 주황색 같은 움직임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려면 국가 단위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같은 곳이 갑자기 우리 수요를 갑자기 무조건 에너지를 그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긴 하다. 그래도 변동이 없는 것보다는 변동을 화끈하게 할 텐데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타이밍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새벽에 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의 덤핑할 재료가 뭐가 될까? 덤핑. 유력한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덤프는 북한발 덤핑이 나오고 펌핑은 러시아발 펌핑으로 민심 회복. 러시아발.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 이제 그거를 통과를 하긴 한 것 같거든요, 러시아. 근데 결제 금지가 됐네. 예전에 그거 됐는데. 아니네, 아니네. 잠깐만. 반반이긴 하네요. 국제 무역. 근데 이거 자체가 러시아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예전부터 암호화폐 러시아 비트코인 천연가스 결제 22년에 법안이 나오긴 했거든요. 법안도 나오고 지금 통과는 됐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한다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덤프 펑프 나오고 다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그림은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결제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라기보다는 만약에 덤프 펌프가 나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락은 북한이 하고 상승은 러시아가 만드는 이거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거는 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 결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는 하겠지만 갑자기 뭐 가짜 뉴스처럼 번복을 해버리면은 제자리 가는 거고 이렇게. 이런 미친 그림도 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또 이제 신년사로 또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게 노스코리아랑 이제 러시아 쪽에서 강력한 군사적인 동맹 관계를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2026년까지 러시아와 무적의 동맹을 맺겠다. 약간 코인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거 미친 움직임이긴 하겠죠. 요렇게 덤프했다가 요렇게 펌프했다가 위아래. 뭐 여기에 대한 전조 증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볼륨이 굉장히 좀 적긴 그 시총이 적긴 하지만 최근에 근데 이제 금속류에서 나왔던 스퀴징들을 보면은 선물 타겟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없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방금 그려드렸던 이 주황색이 아니면은 무난하게 이제 노란색으로 갈 수도 있고요. 무난하게 계단식으로 그냥 하락하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DCA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진 않고 단타식의 매매를 하신다면 새벽 시간을 좀 이제 눈을 뜨고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요즘에 좀 변동성이 뭐 안 좋은 쪽으로 변동성이 또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위적인 움직임들이죠. 몇몇 코인들은 막 미쳐 날뛰기도 하고 막 어떤 애들은 갑자기 덤프했다가 오르기도 하고 이게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음. 막 갑자기 꼭대기 찍다가 갑자기 덤프를 하지를 않나. 어. 갑자기 내리다가 올라가지를 않나. 막 이런 것들이 뭐 예측 불허라서 뭔가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테더 골드가 이제는 상장을 해서 당장 바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비트코인과 경쟁을 했을 때 특히나 이제 안전자산으로 그나마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했던 비트코인 대신에 그냥 골드를 토큰한 테더 골드가 곧 디지털 골드가 돼버렸다. 이래서 좀 입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테더 골드 쪽의 선물 이 미체결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말 그대로 그냥 RWA 정도의 이제 자산군이기 때문에 그 선물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거는 비트코인 쪽에서 나타난다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뭔가 거대한 폭풍 같은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올해를 첫 번째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타날 곳은 이제는 최근에는 골드랑 이쪽이었다면 비트코인 쪽에서 변동이 나타날 것 같고 이번 주에 큰 변동성 일요일까지 봤을 때 크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때 덤프 안 하면은 한 일주일에서 7일에서 10일 정도 뒤에 그때 움직인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은 조금 유입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이제 일주일 정도가 딱 지나고 한 3일 정도 남은 상황. 딱 이제 1월 4일까지 1월 4일이 일요일이었나? 1월 4일 일요일까지 딱 봤을 때 뭔가 좀 변동성 이번 주에 좀 세지 않을까? 그 변동성은 센데 코인을 안 하시더라도 이제 이 변동이 코인 쪽에서 먼저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높은 확률로 지금은 국제 정세랑 연결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이제 움직이는 어, 소식들 잘 이제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첫 번째 영상을 좀 올려봅니다.